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게 떠나게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재판장님, 예, 청구인 측별위원회에서 잠깐만요. 네네. 잠시 휴정하겠고요. 피청구인의 의견 진술 남은 게 몇 분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예, 휴정 후에 4시 반에 속개하되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10분 내에 변론하십시오. 시계 찍으십시오.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변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인과 대통령의 사건이고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대통령 사이 대립이며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거기에 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중 반미 세력과 친미, 친서방, 친자유 민정 세력 간의 대립이 이것의 분명한 본질임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 안에 대통령의 친미, 친일 외교관계 문제를 삼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탱크탱크에 있는 간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문제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른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쪽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니 그것을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책무감을 느낀 것이라고 본 변호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는 지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그 엄청난 사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취재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허공을 쫓은 것입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침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사전투표에 있어서 투표지 용지에 청인, 그러니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인과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탈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지금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만 사인투표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 도장을 새겨서 그걸 그냥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방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인지 굳이 고집을 합니다. 인쇄를 하는 걸로. 전번에 총선 전에도 한동훈 그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도 그걸 굳이 고집을 했습니다. 봉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신 우리 재판관님께서도 다 법원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실 때에는
아마도 봉인지가 종이로 돼 있어서 한번 떼면은 다 훼손되는 그런 봉인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뗐다 붙여도 흔적도 안 남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제도의 변형이나 실의 업무의 관행이 부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용이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으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몰고 시민들만이 뛰어야 됩니까? 심지어는 소송에서 얼마나 당사자들이 좌절을 하느냐. 그래, 원고가 무슨 뭐 1장기 투표지가 1200장이 나왔니, 형상 기억 조회가 수천 장이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원 판결의 결론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래, 이상한 게 있구나. 네가 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장 입증해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수사기관에 고소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잠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 행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 절차에서 제외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법정에서 소추인단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법정에 들어서 변론하기 직전까지 저 정리된 탄핵 소추 사유 정리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이고 저희가 그래서 변론 준비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정리된 사유를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걸 보고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소추서를 기준으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유가 탄핵 소추 사건이 위협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130조 93조의 그 관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임의 규정이고 국회의 자유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준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례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국회에 부여된 그 자율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22번을 남발하면서 그것도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 방송에 관계된 방통위원장, 장관들 무차별 탄핵 소추를 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어떤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을 하는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선례를 따라서 주어진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정권 탈취를 위한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할 것이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며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가며 그 다음에 행선지는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법률가는 정치가 만든 현실을 미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이지만 자제를 했어요.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한두 번도 잘 안 생겼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22건, 그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또 7건 돼서 29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이 규정의 해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오고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지금과 같이 무조건 탄핵 소추하고 소송 기록을 수사 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 재판에 원용해서 쓰는 것은 국정문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헌정을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제 그 해석을 바꾸셔서 헌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행사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에 감행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마무리해 어떻게 당할 수 주십시오. 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